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몇 년 전에 이 교회 강대상에서 부흥회한 기억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를 보는 것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감리교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과거의 감리교를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감리교 사태가 2013년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 많은 기관, 급조된 모임들이 해결해 보려고 많은 처방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암 환자에게 파스를 붙이는 것 같은 치료 방법이었기에 하나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사태가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과거를 잠깐 동안 되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감리교의 연대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1930년, 1978년, 2008년, 그리고 오늘 2013년, 이것이 우리 감리교의 획기적인 연대입니다. 1885년 남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이 되고 1895년 북감리교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감리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는 미국의 옷을 입고 미국식의 예배를 드리며 미국식의 전통, 미국식의 심지어 건축 양식까지 본따면서 1885년부터 1930년까지 미국식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가 살았습니다. 1930년에 남감리교하고 북감리교가 합해가지고 완전히 조선감리교회를 만들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감리교를 인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939년에 남감리교와 북감리교가 합해지는데 미국보다도 오히려 9년 앞서서 우리 한국이 남북감리교가 합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45년 동안 미국 집에서 우리 감리교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 미국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양주삼 총리사가 한국 감리교를 이끌면서 한국인에 의하여 한국 사람이 한국의 감리교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이 1930년입니다. 그러다가 48년을 그 리모델링한 집에서 감리교가 살게 되는데 그 말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원, 성화, 정동, 서클 정치가 난무하면서 교권 싸움, 재산 싸움으로 난장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78년을 집중하십시오. 그때에 모든 계파들이 하나가 되어 거기에서 두 번째 감리교 집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감리교의 집은 1978년도에 세우는 제도, 거기서 만들어 놓은 집,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때 1978년도에 제일 먼저 개혁한 것이 다원제 감독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총대 제도가 그때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송제가 없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본부행정이 연회행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이러면서 다원제 감독으로 또 파송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대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교회가 돈이 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감독 자리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돈과 큰 교회 그리고 권력이 결탁되기 시작하면서 이 선거가 난무하게 되면서 감리사 선거,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 남녀 여선교 회장 선거, 남녀 장로님 선거, 이런 300개가 넘는 선거 문화로 우리 감리교가 바꿔지면서부터 이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혼탁한 감리교, 이 속에서 우리 2008년도에 사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깊은 뿌리 가운데 치유되지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5년 동안 미국 집에서 살다가 48년 동안 리모델링한 집에서 살다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두 번째 리모델링한 집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독회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리모델링 할 거냐? 새 집을 질 거냐?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확 바꿔야 되거든요. 새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곳에 무슨 투성이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감리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핸드폰이 이만할 때 베를린에 갔다가 독일 핸드폰이 적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삼성의 모든 간부급들을 전부 베를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지면서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꾼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베를린이 선언을 해요. 돌아와서 삼성 새벽 4시 출근, 4시 퇴근. 그리고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핸드폰을 30만 대 운동장에 쌓아놓고 불사질러 버립니다. 모든 제들을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꾼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삼성이 이루어지고 그때 처음 나온 것이 애니콜입니다. 우리 이번에 모든 걸 확 바꿔야 되는 세 번째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 그래서 감리교가 45년, 48년, 30년 이렇게 128년을 지내왔는데 이번에 감독회장이 세워진 분이 감리교를 다시 세우게 되면 이것이 적어도 30년 내지 40년 가는 제도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1960년대, 70년대 세계 시계를 석권했던 것이 스위스입니다. 세계 시계의 65%를 스위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톱니바퀴 시계에서 전자시계로 바뀌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이 스위스는 일본 세이코의 것을 뺏겨서 6만 2천 명이 시계를 만들어 먹고 살다가 5만 명이 퇴출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 과거를 보았는데 한번 미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백밀러를 보고 뒤를 보면서 망원경을 쓰고 앞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피터 드레이커, 미래를 읽는 심,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거든요.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감리교의 반 정도가 줄게 된다. 지금 그 징조가 떠올랐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감리교 1322명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56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는 겁니다. 주춧돌이 젖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온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는 시대거든요. 앞으로 크게 지은 교회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감리교는 참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대비해야지. 만약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스위스의 시계짝이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5,000명 선교사 나갔을 때 GMP가 5,000불, 10,000명 나갔을 때 GMP가 10,000불, 지금 26,000명 나가 있는데 GMP가 26,000불. 이게 참 신기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2018년도에
우리 GNP가 4만 불 될 거라고 말했어요. 선교사가 4만 명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선교사가 많이 나가게 되는데 교회는 줄지요? 지금 헌금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앞으로 10여 년 지나면 은퇴하게 되면 헌금도 반 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진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감독회장 된 분이 우리 감리교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 집을 만들 것이냐, 개혁 차원이 아니에요. 바꾸는 차원이 아니에요. 확 뒤집어야 되는, 생명을 걸고 뒤집어야 되는, 쟁기는 뒤로 길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꿔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숱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응급제도의 개혁. 오사마 빈라덴이 자살할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줄순대는 것이 그들의 가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에서 일하고 감리교의 평생을 바친 분들의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이 응급제도 확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비된 장정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선거법, 응급법, 의회법, 재판법,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3195교회가 지금 미자립교회인데, 미자립교회를 어떻게 자립교회로 만들고 가능성 있는 미자립교회를 골라가지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중심의 행정에서 선교 중심의 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방송실에서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기호 3번 전용재 후보의 모두 발언 10분을 듣겠습니다.